자,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드리는 것이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특정 종목을 사라 팔아라 하는 추천이 절대 아닙니다.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요즘 시장에서 하나금융 얘기가 정말 뜨겁죠? 사상 최대 실적이다, 꿈의 4조 클럽에 들어갔다, 여기저기서 축포를 터트리는 분위기입니다. 근데요, 제가 한 20년 넘게 이 바닥에 있으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좋은 뉴스가 쏟아질 때일수록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어디 보자, 진짜 속사정은 뭘까 하고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죠. 네, 바로 이 숫자. 4조 2,090억 원. 이게 단순히 그냥 큰 숫자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KB랑 신한, 이 양강구도로 굳어져 있던 금융시장의 판도를 흔드는 하나금융이 드디어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는 상징적인 이정표 같은 겁니다. 숫자만 보면 정말 대단한 성과죠. 박수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증권사 리포트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목표 주가 더 올린다, 이렇게 외치는데 이상하게 제 계좌는 왜 아직도 월요일 아침 출근길처럼 마음이 무거울까요? 오늘 분석은 가로 이 찝찝한 질문에서부터 한번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숫자에 환호만 할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속살을 한번 제대로 발라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하나금융 재무제표를 들고 진짜 기업 감사 한번 들어가 보시죠. 첫째, 4조 클럽이라는 화려한 성적표. 이거 혹시 거품은 아닌지 따져볼 거고요. 둘째, 한국금융의 오랜 골칫거리, 이 PF 리스크라는 시한폭탄은 정말 해체된 건지. 셋째, 이익의 퀄리티, 즉 질은 정말 좋아진 건지. 넷째, 주주환원 50%라는 파격적인 약속, 이거 정말 믿고 가도 되는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우리만의 2026년 투자 전략 체크리스트까지 딱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자, 첫 번째 감사 항목입니다. 4조라는 숫자, 분명 대단하죠. 하지만 우리처럼 노련한 투자자라면 여기서 바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게 정말 구조적으로 체력이 좋아진 결과일까? 아니면 그냥 반짝하고 사라질 일회성 이벤트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한 첫 번째 관문,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바로 부동산 PF 리스크죠. 제가 지난 몇 년간 방송에서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던 바로 그 문제입니다. 한국 금융시장을 몇 년째 짓눌러왔던 이 유령이 정말로 사라진 건지, 관뚜껑에 못까지 확실하게 박았는지 이것부터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금융은 2024년하고 2025년에 걸쳐서 빅베스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말 그대로 목욕 한번 싹 하는 대청소죠. 이거요, 위기를 극복하는 교과서 같은 겁니다. IMF 외환위기 때 대기업들이 그랬고 2003년 카드 사태 때 은행들이 썼던 바로 그 전공법이에요. 아픈 김에 그냥 곪은 상처를 싹 다 도려내고 가겠다는 거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좀 복잡해 보여도 다른 건 일단 다 잊으시고 딱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맨 위에 있는 보통주 자본 배율 CET1. 2025년 목표치가 13.37%로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 은행의 체력, 다른 말로 맷집입니다.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인데 수조 원의 부실을 미리 털어내는 빅베스를 하고도 이 정도 체력이 남아있다는 건 우리는 이 정도 충격은 거뜬히 버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숫자로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2024년과 25년에 그냥 미리 매를 아주 세게 맞은 거예요. 대규모 충당금을 쌓으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낸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2026년부터는 신용 원가, 그러니까 떼일도임 대비해서 쌓아둬야 하는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비용이 주니까 이익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수순이겠죠. 자, PF라는 가장 급한 불은 껐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재무제표를 아주 깨끗하게 청소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 감사 포인트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대체 뭘로 돈을 벌 건데, 즉 이익의 양뿐만 아니라 그 질은 어떤지 그 속살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은행의 이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대출해주고 이자 받는 이자 이익은 은행의 심장, 그러니까 핵심 엔진이고요. 수수료처럼 다른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비이자 이익은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성장 엔진입니다. 하나금융의 오랜 숙제가 바로 이 성장 엔진의 비중을 전체 이익의 3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거였거든요.
핵심 엔진인 이자 이익의 열쇠는 순이자 마진, 님입니다. 간단해요. 싸게 돈에 구해와서 비싸게 빌려주는 그 금리 차이죠. 그런데 2026년에 이 님이 0.1에서 0.2%포인트나 개선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게 숫자로는 되게 작아 보이지만요. 수백조 자산을 굴리는 은행 입장에서는 마당에서 유전이 터진 것과 같은 정말 어마어마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더 흥미로운 건 바로 이 성장 엔진 쪽입니다. 미래에셋 증권 리포트를 보니까 이 비이자익 부문이 20%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하더군요. 그 근거들을 쭉 살펴보면 특히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마지막 항목, 하나증권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룹의 골칫덩어리 취급을 받았는데 이제 발행어음 사업 같은 걸 본격화하면서 완벽한 턴어라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금융이 더 이상 예전처럼 이자 장사에만 목매는 체질이 아니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세 번째 감사 포인트입니다. 아마 우리 투자자들의 심장을 가장 뛰게 하는 부분일 텐데요. 바로 주주 환원율 50%라는 파격적인 약속. 이게 정말 지켜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희망 고문인지 한번 제대로 따져봐야죠. 50% 환원은 크게 현금 배당하고 자사주를 사들여서 소각하는 거,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2025년에 이미 7,500억 원어치 자사주를 태워 없앴고 2026년에는 이 50%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겠다고 공언했죠. 이건 단순히 주주들한테 돈 나눠줄게 이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돈 잘 버니까 믿고 따라와 하는 경영진의 강력한 자신감의 표현으로 봐야 합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현재 PBR이 0.6배 수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회사의 모든 자산을 다 팔아서 청산하면 주주에게 1,000원을 돌려줄 수 있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주가가 600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반값 세일 중인 셈이죠. 그런데 ROE, 즉 돈 버는 능력은 10%를 넘어가요. 이렇게 장사 잘하는 회사가 세일 딱지를 붙이고 있는 건 정말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재평가, 리레이팅, 다시 말해 이제 제값 받자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감액 배당이라는 히든카드까지 있어요. 이건 좀 복잡한 회계 이야기라 길게는 안 할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주주 입장에서는 세금을 안 내는 비과세 배당 효과가 있거든요. 특히 장기 투자자나 큰 손들한테는 이게 아주 매력적인 당근이 될 수 있죠. 자, 지금까지의 감사 결과를 쭉 종합해서 이제 우리만의 실전 투자 전략을 세워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데?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증권사마다 내놓은 목표 주가가 그야말로 널뛰기를 합니다. NH는 18만 원을 부르는데 삼성은 12만 8천 원이에요. 이게 머리미할까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정답은 없다. 누구도 미래를 수정구슬처럼 들여다볼 수는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목표 주가는 예측이 아니라 하나의 의견일 뿐이라는 거.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할 것은 그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를 만들어낸 논리적인 근거입니다. 그 논리를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진짜 투자자인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 투자 체크리스트를 제안합니다. 제가 앞으로 하나금융을 계속 지켜볼 때도 바로 이 기준들을 쓸 겁니다. 첫째, CET1 비율 13.5% 이상 유지 여부. 은행의 맷집이 약해지진 않는지 보는 거죠. 둘째, 분기 님 개선 추이. 이자 장사라는 본업이 튼튼한지 확인하는 거고요. 셋째, 비은행 이익 비중이 30%를 향해 잘 가고 있는지, 성장 엔진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봐야죠. 넷째, 50% 주주 환원 약속. 이거 잘 지키고 있는지, 경영진의 자신감과 약속이 유효한지 가장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리나 부동산 같은 거시경제 리스크까지 분기 실적이 나올 때마다 이것들만 딱 점검해도 큰 그림을 놓치지는 않을 겁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이겁니다. 하나금융에 대한 투자 논리는 이제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PF 리스크, 저거 잘 막아낼 수 있을까? 이게 핵심 질문이었다면 이제는 미래 성장을 얼마나 질 좋게 그리고 꾸준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로 질문이 옮겨간 겁니다. 리스크 관리에서 성장성 증명으로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뀐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폭풍우는 확실히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금융은 활주로에서 힘차게 이륙을 준비하는 가치주인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좋은 소식들이 이미 주가에 다 반영돼 버린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여러분 각자의 분석과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의 작은 등대 하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나금융의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기업의 가장 큰 리스크가 해소되었을 때 시장의 평가는 어떻게 바뀌는가? 바로 이 변곡점을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읽어내는 것, 이게 바로 투자의 핵심이죠. 결국 시장은 생존의 무대이고 현명한 선택이 우리의 자산을 지켜줍니다.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깊이 있는 토론을 이어갈 수 있겠죠. 이상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